차가 급정거했습니다.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여보, 여기가 그 땅이에요? 눈앞에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프리미엄 아울렛. 주차장에는 차들이 가득했죠. 그런데 입구 간판에 적힌 이름. 서아프라자. 남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년 전 자신이 쓸모없다고 던져준 그 땅. 위자료 3억 대신 1억짜리 헛땅을 줬다고 좋아했던 그 땅. 3년 만에 황무지는 사라졌어요. 그 자리엔 수백억짜리 상업시설이 들어서 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엔 자신이 버렸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가족보다 술과 골프를 선택했던 남자. 그가 잃어버린 것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반전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3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강민주는 또 늦게 들어왔어요. 새벽 2시. 술 냄새가 진동했죠.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내 윤서아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또 술 마셨어요? 서아가 물었습니다. 응. 거래처 사람들이랑. 민주는 대충 대답했어요. 오늘 준호 학부모 상담 날이었어요. 서아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아, 그랬어? 민주는 기억도 못했어요. 선생님이 아빠는 왜 안 오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바빠서 그랬지. 이해하라고 해. 민주는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게 매일이었습니다. 민주는 회사 일이 끝나면 술자리로 갔어요. 주말엔 골프였죠. 여보, 이번 주말엔 집에 있어요. 준호 생일인데. 서아가 부탁했었죠. 미안. 중요한 골프 약속이 있어. 민주는 거절했어요. 토요일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서아는 혼자 준호 생일상을 차렸어요. 엄마 아빠는? 7살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일 있으셔. 아빠 얼굴도 기억 안 나. 준호의 말에 서아는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날 밤 민준이 들어왔을 때 서아가 말했습니다. 이혼해요. 민준은 멈칫했어요. 뭐?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서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민준은 잠시 침묵했어요. 사실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그래. 민준은 의외로 쉽게 대답했어요. 이미 새 여자가 있었으니까요. 한혜린. 회사 거래처에서 만난 여자였습니다. 민주는 속으로 안도했어요. 잘 됐네.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위자료는 3억으로 합의하셨습니까? 변호사가 물었어요. 네.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돈 말고 다른 걸 원해요. 뭘? 민준이 물었습니다. 시외각에 있는 땅 있잖아요. 민준은 눈을 깜빡였어요. 무슨 땅? 7년 전에 사신 땅이요. 2만 평짜리. 아, 그 땅. 민준은 떠올렸습니다. 지인 소개로 샀던 땅이었죠. 투자하면 큰 돈 번다고 해서 샀는데 완전 사기였어요. 시외각 한복판. 고속도로에서 40분이나 들어가야 했죠. 개발 계획도 없었어요. 되팔려고 해도 사는 사람이 없었고, 그 땅, 민주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응, 그 땅 주세요. 서아가 말했어요. 민주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시세가 한 1억 정도? 3억 대신 1억. 2억을 아끼는 거였죠. 좋아. 그 땅 줄게. 민주는 흔쾌히 대답했어요. 변호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회장님, 2만 평인데요? 괜찮아. 어차피 못 파는 땅이야. 민주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8만 평이 아니라 2만 평이에요. 알아. 그래도 줘. 민주는 여유로웠어요. 매년 세금만 나가던 땅인데 이참에 정리하는 게 낫지. 서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이혼이 성립됐어요. 서아는 준호를 데리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민주는 혼자 저택에 남았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죠. 그날 저녁 예린을 만났습니다. 드디어 이혼했어. 축하해요. 예린이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 우리 당당하게 만날 수 있겠네요. 그럼. 민주는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참 위자료 많이 줬어요? 아니, 땅 하나 줬어. 땅이요? 비싼 거예요? 아니야. 시세로 한 1억? 원래 3억 주려고 했는데 2억 아꼈지. 예린이 감탄했어요. 와, 대단해요. 민주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이혼도 했고 돈도 아꼈고 완벽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어요. 하지만 편안했죠. 새 출발이야. 민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서아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잠깐 궁금했지만 곧 잊었어요. 이제 남이었으니까요. 이혼 후 2달이 지났습니다. 민준의 삶은 더 화려해졌어요. 예린과 공개적으로 만났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을 다녔죠. 민준 씨 행복해요. 예린이 와인 잔을 들며 말했어요. 나도 그래. 민주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주말마다 골프를 쳤어요. 친구들과 어울렸죠. 야, 민준이 표정 완전 밝아졌네. 이혼이 잘한 거였나 봐. 친구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속이 다 시원하더라. 민준도 웃었어요. 회사도 잘 됐습니다. 신규 계약을 따냈죠.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직원들이 박수쳤어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술자리였어요. 민준아, 전처는 뭐하고 지내? 친구가 물었습니다. 글쎄, 연락 안 해서 모르지. 위자료 많이 줬어? 아니, 땅 하나 줬어. 땅? 비싼 거야? 별로. 한 1억 정도? 친구들이 놀랐어요. 1억? 그것만 줬어? 응. 쓸모없는 땅이거든. 팔지도 못하는 거. 민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그럼 완전 이득 본 거 아니야? 그렇지. 3억 아꼈으니까. 친구들이 감탄했어요. 역시 민준이는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어. 민주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편 서아는 달랐어요. 작은 아파트에서 준호와 살았습니다. 밤이 되면 서아는 책상에 앉았어요. 토지 문서를 펼쳤죠. 2만 평? 서아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파일을 열었죠. 화면에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그 땅의 위치였어요. 서아는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지도를 확대했죠. 고속도로 신설 구간. 손가락으로 화면을 짚었어요. 2년 내 개통.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정부 공공 데이터였죠. 신도시 개발 계획안. 서아는 천천히 읽었어요. 그 땅에서 5km.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고속도로 개통되면 접근 시간 10분. 서아는 메모했어요. 책장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오래전부터 모아온 자료들이었죠. 부동산 개발 트렌드, 교통 인프라 계획, 상권 분석, 대형 쇼핑몰 입지 조건 충족, 신도시 배후 상권 가능성,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서아는 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서아프라자 사업 계획.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아직 안 자? 응. 조금만 더 할게. 엄마 요즘 매일 그거 봐. 준호가 물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서아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엄마가 일 준비하는 거야. 무슨 일? 나중에 알려줄게. 이제 자자. 준호를 재웠어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서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됐어요. 계획서 초안이 완성됐습니다. 서하는 의자에 기댔어요. 1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서하는 부동산 개발 회사에서 일했어요. 땅의 가치를 분석하는 게 전문이었죠. 서하 씨 보고서 정말 정확해요. 상사가 칭찬했었죠. 프로젝트마다 성공이었어요. 승진도 빨랐죠. 그런데 민준을 만났습니다. 일 그만둬. 내가 다 책임질게. 민준이 말했었죠. 서하는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국 그만뒀습니다. 10년이 흘렀죠. 그동안 서하는 조용히 지냈어요. 하지만 공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최신 정보를 찾았어요. 개발 계획을 추적했죠. 민주는 몰랐습니다. 서하가 무얼 하는지, 무얼 보는지. 7년 전 민준이 그 땅을 샀을 때부터였어요. 서하는 알았습니다. 그 땅의 가치를. 언젠가 기회가 오겠지. 서하는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혼이 결정됐을 때 서하는 확신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새벽 3시 서하는 창밖을 봤어요. 도시가 잠들어 있었죠. 이제 시작이야. 서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책상이 명함을 집어들었어요. 김태수 이사 마이너스 건설회사. 10년 전 함께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내일 전화해야지. 서하는 명함을 내려놓았어요. 할 일이 많았습니다. 측량, 설계, 자금 조달.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렜죠. 10년 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서하는 노트북을 껐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죠. 꿈을 꿨어요. 새로운 건물이 서 있는 꿈을. 그 앞에 자신이 당당히 서 있는 꿈을. 준호와 함께 6개월이 흘렀습니다. 민준과 예리는 결혼했어요. 성대한 결혼식이었죠. 호텔 대연회장을 빌렸습니다. 축하합니다, 회장님. 하객들이 축하했어요. 민준은 행복했습니다. 신혼여행은 유럽이었어요. 2주 동안 파리와 로마를 다녔죠. 여보, 여기 너무 좋아. 예린이 에펠탑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그렇지? 민준은 사진을 찍어줬어요. 명품 매장도 들렀습니다. 쇼핑백이 가득했죠. 이번 여행 정말 최고였어요. 예린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자주 다니자. 정말요? 그럼. 우리 인생 즐기는 거지. 민준은 웃었어요. 한국에 돌아와서도 바쁜 나날이었습니다. 주말마다 모임이 있었어요. 골프도 쳤죠. 민준아, 재혼 잘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예린이 완전 너랑 잘 맞잖아. 그러게. 이래야 사는 거지. 민준은 만족스러웠어요. 회사도 계속 성장했습니다. 매출이 올랐죠. 회장님, 올해 목표 달성했습니다. 임원이 보고했어요. 좋아. 다들 고생했어. 민준은 흐뭇했습니다. 준호 생각은 가끔 났어요. 양육비는 매달 보냈죠. 하지만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바빠서 시간이 없어. 민준은 스스로 변명했어요. 사실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불편했거든요. 같은 시간 서하는 달랐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준호 아침을 차렸어요. 학교에 보냈죠. 엄마, 다녀올게요. 조심해서 다녀와. 준호를 배웅하고 서하는 움직였습니다. 그 땅으로 향했어요. 2시간을 운전해서 도착했습니다. 황무지였어요. 잡초만 무성했죠. 측량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셨습니까? 네. 시작할까요? 서하는 안전모를 썼어요. 땅을 걸었습니다. 곳곳을 확인했죠. 이쪽이 진입로 예정지입니다. 측량사가 설명했어요. 좋아요. 표시해 주세요. 서하는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김밥을 먹으며 도면을 펼쳤습니다. 건물 위치는 여기, 주차장은 저쪽. 서한은 계속 계획을 세웠어요. 오후에는 건설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김태수 이사님 계신가요? 서아 씨. 김태수가 반갑게 맞았어요. 오랜만이야. 10년 만이네. 그러게요. 두 사람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사업 계획서 봤어. 정말 잘 짜여 있더라. 김태수가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금은 어떻게 할 거야? 서한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일단 제 자금이 5천만 원 있어요. 5천? 턱없이 부족한데. 알아요. 그래서 투자자를 찾고 있어요. 서한은 계획서를 펼쳤습니다. 이 땅의 잠재력을 보세요. 2년 후 고속도로 개통되면 접근성이 완전히 달라져요. 김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나도 그건 봤어. 신도시도 들어서요. 배후 수요가 엄청날 겁니다. 서한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지. 김태수가 한숨 쉬었어요. 지금은 황무지잖아. 누가 투자하겠어. 그래서 제가 직접 설득하려고요. 서아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나는 믿어. 내 실력 알잖아. 김태수가 말했어요. 우리 회사도 참여할게. 시공비 일부는 나중에 받는 걸로 하지. 정말요? 응. 대신 성공하면 다음 프로젝트도 우리한테 맡겨. 당연하죠. 서한은 감격했습니다. 첫 번째 협력사가 생긴 거예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어디 갔다 와? 일 보러 갔다 왔어. 엄마 요즘 매일 바빠. 준호가 삐죽거렸습니다. 서한은 아들을 안았어요.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엄마가 멋진 거 만들고 있거든. 뭔데요? 나중에 보여줄게. 준호를 재우고 서한은 다시 일했습니다. 투자 제안서를 만들었어요. 밤새 작업했죠. 새벽 4시가 됐습니다. 서한은 커피를 마셨어요. 지쳤지만 행복했습니다. 이게 자신이 원하던 삶이었어요.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이루는 것.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할 수 있어. 서한은 중얼거렸습니다. 반드시 성공할 거야. 책상 위에 사진이 있었어요. 준호 사진이었죠. 우리 준호한테 떳떳한 엄마 되는 거야. 서한은 다짐했습니다. 다시 노트북을 켰어요. 투자자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전화할 사람들 리스트였죠. 한 명씩 설득하는 거야. 서한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쉽지 않을 거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서아에게는 꿈이 있었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민준의 삶은 더욱 화려했어요. 예린과 제주도에 별장을 샀습니다. 1억짜리였죠. 여보, 여기 정말 좋아요. 예린이 테라스에서 소리쳤어요. 마음에 들어? 당연하죠. 주말마다 제주도로 날아갔습니다. 친구들을 초대했죠. 민준아, 진짜 잘 나가네. 부럽다, 부러워.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민준은 뿌듯했습니다. 회사 실적도 좋았어요. 신규 사업이 성공했죠. 회장님, 이번 분기 매출 사상 최고입니다. 좋아. 보너스 푸짐하게 줘.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골프 모임 후 술자리였습니다. 민준아, 전처 소식 들어봤어? 친구가 물었어요. 아니, 연락 안 하는데. 준호는 양육비 보내고 있지. 근데 만나진 않아. 왜? 바빠서. 시간 없어. 민준은 대충 대답했습니다. 사실 만나기 싫었어요. 불편했거든요. 너무한 거 아니야? 괜찮아. 애는 엄마랑 있으면 되지. 민준은 술잔을 비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어요. 예린이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명품관 갔다 왔어요. 또 샀어? 이번 신상이 너무 예뻐서요. 얼마야? 2천만 원이요. 민주는 한숨 쉬었어요. 하지만 뭐라 하지 않았죠. 알았어. 예린은 기뻐했습니다. 여보 최고예요. 민주는 소파에 앉았어요. 와인을 마셨습니다. 문득 준호가 떠올랐어요. 벌써 8살이 됐겠네. 1년 넘게 못 봤습니다. 통화도 몇 번 안 했어요. 괜찮겠지. 서아가 잘 키우고 있을 거야. 민주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같은 시간 서아는 회의 중이었어요. 작은 사무실. 5명이 모여 있었죠. 자금 모금 현황 보고 드립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20억 원 확보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표가 50억인데 아직 멀었네요. 네. 투자자 설득이 쉽지 않습니다. 서아는 한숨 쉬었어요. 1년 동안 발로 뛰었습니다. 투자자를 만났어요. 설명했죠. 이 땅은 반드시 오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절했어요. 지금은 황무지잖아요. 너무 위험해 보여요. 서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 한 명 설득했어요. 제 경력을 보세요. 10년간 부동산 개발 컨설턴트로 일했습니다. 여러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어요. 천천히 투자자가 모였습니다. 주로 중소기업 사장들이었어요. 서아 씨 열정을 보고 투자합니다. 소액이지만 도와드릴게요. 5천만 원, 1억씩. 소액 투자자들이 모인 거였죠. 감사합니다.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서아는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땅에 도착했어요. 이제는 달랐습니다. 중장비가 들어와 있었어요. 땅 정리가 시작됐죠. 사장님, 현장 소장이 다가왔습니다. 진행 상황 어때요? 순조롭습니다. 다음 주면 기초공사 들어갑니다. 서아는 현장을 둘러봤어요. 꿈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고생하세요. 사장님도요. 저녁이 됐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가 숙제하고 있었어요. 엄마 배고파? 미안. 금방 해줄게. 서아는 서둘러 저녁을 차렸습니다. 같이 밥을 먹었어요. 엄마 아빠 언제 와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서아는 가슴이 아팠어요. 아빠는 바쁘셔. 나 보고 싶지도 않나 봐. 그런 거 아니야. 서아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멋진 거 만들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무슨 건데요? 비밀. 완성되면 같이 가자. 준호를 재우고 서아는 다시 일했어요. 설계 도면을 확인했습니다. 건물 구조, 매장 배치, 주차장 설계. 모든 걸 꼼꼼히 봤어요. 새벽 1시가 됐습니다. 서아는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죠. 2년 더 버티는 거야. 서아는 중얼거렸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돈도 부족했고 시간도 없었죠. 준호한테도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성공해서 준호한테 떳떳한 엄마 되는 거야. 서아는 다짐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사진이 있었습니다. 민준과 결혼식 사진이었죠. 서아는 사진을 봤어요.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사랑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서아는 사진을 도로 넣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였어요. 이제는 앞만 보는 겁니다. 노트북을 다시 켰어요. 내일 할 일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은행 미팅, 설계사 상담, 현장 점검. 바쁜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아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자신이 원하던 삶이었으니까요. 2년이 더 흘렀습니다. 민준과 예리는 여전히 화려하게 살았어요.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여보, 주말에 드라이브 갈까요? 예린이 전화했어요. 어디로? 지방 쪽이요. 새로 생긴 카페 있대요. 좋아. 가자. 토요일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민준이 운전대를 잡았어요. 예린은 조수석에 앉았죠.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공기 좋다. 예린이 창문을 내렸어요. 그러게. 1시간 반쯤 달렸습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왔어요. 내비게이션 이상한데? 민준이 말했습니다. 왜요? 길이 이상해. 화면을 확인했어요. 경로가 잘못됐죠. 다시 검색해봐. 예린이 스마트폰을 만졌습니다. 하지만 신호가 약했어요. 여기 신호 안 잡혀요. 일단 가보자. 민주는 계속 운전했습니다. 시골길이었어요. 여기 어디예요? 예린이 주변을 봤습니다. 민준도 처음 보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이 지역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차는 계속 달렸어요.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정상을 넘는 순간 민주는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끽. 차가 급정거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예린이 놀라서 소리쳤어요. 민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앞을 응시했죠. 눈앞에 건물이 있었어요. 프리미엄 아울렛이었습니다. 현대적인 건축물. 유리 외벽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주차장에는 차들이 꽤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쇼핑백을 들고 걷고 있었죠. 우와, 여기 멋진데요? 예린이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얼어붙었어요. 입구 간판이 보였습니다. 서아프라자. 민준의 심장이 멎었어요. 서아. 뭐라고요? 예린이 물었지만 민주는 듣지 못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죠. 간판 아래 작은 글씨. 대표이사 윤서아. 민주는 숨을 쉴 수 없었어요. 이게 무슨...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곳은 분명 그 땅이었어요. 3년 전 서아에게 넘겨준 그 황무지. 쓸모없다고 했던 그 땅. 여보, 여기 알아요? 예린이 다가왔습니다. 민주는 힘겹게 대답했어요. 여기가 그 땅이야. 무슨 땅이요? 전처한테 준 땅. 예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여기가요? 응.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아울렛을 바라봤습니다. 2층짜리 건물이었어요.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명품 브랜드 간판들이 보였어요. 구찌, 프라다, 버버리. 여보, 들어가 볼까요? 예린이 물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가 넓었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죠.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여기 진짜 잘 만들었네요. 예린이 말했습니다. 민주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매장마다 손님이 있었습니다. 계산대 앞에는 줄이 서 있었죠. 이거 주세요. 포장해 드릴게요. 직원들이 바빴어요. 민주는 안내판을 봤습니다. 서아프라자 마이너스 지역 최대 프리미엄 아울렛. 총 60개 브랜드 입점. 민주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60개 브랜드. 이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저기 사무실 있네요. 예린이 가리켰어요. 2층에 유리로 된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죠. 가운데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련된 비즈니스 정장.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어요. 얼굴이 보였습니다. 민준의 숨이 멎었어요. 서아. 윤서아였습니다. 3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고 화장은 세련됐죠. 무엇보다 표정이 달랐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어요. 서하는 직원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매출 목표 달성했습니다. 모두 고생했어요. 서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또렷하고 힘 있는 목소리였죠. 감사합니다, 대표님.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존경하는 목소리였어요. 서하는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1층으로 향했어요. 민준과 가까워졌죠. 10m, 5m. 민준은 숨을 참았습니다. 서하가 지나갔어요. 민준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봤는데 몰랐을 수도 있었죠. 서하는 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진열 상태 좋네요. 감사합니다. 서하는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전문가의 모습이었어요. 민주는 그 광경을 멍하니 봤습니다. 저 사람이 서하인가? 집에서 조용히만 있던 그 여자가 여보, 저분이 전처분이에요? 예린이 속삭였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전 달라 보이는데요. 정말 그랬습니다. 민준이 알던 서하는 사라졌어요. 대신 당당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우리 나가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벌써요? 응, 나가자. 두 사람은 밖으로 나왔어요.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은 차에 올랐어요. 시동을 걸었지만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죠. 여보, 괜찮아요? 예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버린 것, 자신이 무시한 것, 그 크기가 느껴졌어요. 민준은 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동은 걸었지만 움직이지 못했어요. 여보, 들어가 볼까요? 예린이 제안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다시 아울렛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천히 둘러봤어요. 매장마다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방 예쁘다. 얼마예요? 50만 원입니다. 살게요. 활기찬 소리들이 들렸어요. 민주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어요. 식당가가 있었습니다. 여기 음식도 파네요. 예린이 말했어요. 테이블이 거의 다 찼습니다.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모두 즐거워 보였어요. 민주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전망대였어요. 사방이 보였습니다. 아울렛 뒤로 넓은 땅이 있었어요. 저기 공사하네요. 예린이 가리켰습니다. 멀리 중장비들이 보였어요. 확장하나 봐요. 민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직 개발 안 된 땅. 그것도 서하 소유였을 거예요. 내려가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1층 안내 데스크로 갔어요. 실례합니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직원이 밝게 웃었습니다. 여기 언제 오픈했나요? 6개월 전입니다. 그렇군요. 민주는 계산했어요. 공사 기간까지 합하면 최소 2년. 서하는 이혼 직후부터 준비했던 겁니다. 대표님이 정말 대단하세요. 직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윤서하 대표님이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직접 하셨어요. 어떤 분이신가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직원의 눈이 반짝였어요. 부동산 개발 전문가셨대요. 10년 경력이시래요. 민준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10년? 네. 대형 회사에서 컨설턴트로 일하셨대요. 민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하가 부동산 전문가였다고? 10년 경력의 컨설턴트? 결혼하시고 일 그만두셨다가 다시 시작하신 거래요. 직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곳이 첫 프로젝트인데 대성공이시죠. 민주는 비틀거렸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모든 게 이해됐어요. 서하가 왜 그 땅을 원했는지, 왜 주저없이 선택했는지 서하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땅의 가치를, 미래를,
여보, 괜찮아요? 예린이 다가왔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잠깐 혼자 있고 싶어. 알았어요. 예린은 쇼핑하러 갔습니다. 민주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10년 전이 떠올랐어요. 서아와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부동산 회사에 다녀요. 서아가 말했었죠. 무슨 일 하는데? 개발 컨설팅이요. 그때 민주는 관심 없었어요. 아, 그래.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더 했죠. 일 그만둬. 내가 책임질게. 민준이 말했었어요. 서아는 망설였습니다. 제 일이 좋은데요. 집에서 편하게 지내는 게 더 좋지. 결국 서아는 그만뒀어요. 하지만 서아는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조용히 준비했던 거죠. 공부하고 정보를 모으고. 민주는 그걸 몰랐습니다.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서아가 지나갔습니다. 직원과 함께 걷고 있었어요. 내일 회의 자료 준비해 주세요. 네, 대표님. 서아는 태블릿을 보며 걸었습니다. 능숙했어요. 전문가였죠. 민주는 서아를 봤습니다. 서아도 민준을 봤어요.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아는 멈칫했어요. 민준도 얼어붙었죠. 2초.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볍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서아의 표정이 담담했어요. 놀람도 없었고 반가움도 없었죠. 그저 지나가는 사람을 본 것처럼. 민주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은 이미 서아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예린이 돌아왔습니다. 여보, 가방 하나 샀어요.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가자. 민준이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주차장으로 걸었습니다. 차에 올랐죠. 시동을 걸었습니다. 천천히 출발했어요. 백미러로 아울렛을 봤습니다. 서아프라자. 그 간판이 점점 멀어졌어요. 하지만 민준의 머릿속에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진짜 괜찮아요? 예린이 또 물었습니다. 응. 민준은 짧게 대답했어요. 차는 고속도로로 향했습니다. 민준의 손은 여전히 떨렸어요. 숫자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2만 평, 3년, 수백억. 자신이 1억 아꼈다고 좋아했던 그 순간. 서아는 수백억짜리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대체. 민주는 중얼거렸습니다. 바보였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없었죠. 서아의 진짜 가치를 몰랐던 겁니다. 10년을 함께 살면서도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어요. 서아프라자에, 자신이 버린 것에, 자신이 잃어버린 것에. 예린은 옆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창밖만 봤어요.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머릿속엔 서아의 모습만 있었어요. 당당하게 걷던 모습, 자신감 넘치던 표정, 그리고 자신을 스쳐 지나가던 그 담담함. 민주는 깨달았습니다. 서아는 이미 자신을 넘어섰다는 것을, 더 이상 자신이 필요 없다는 것을. 집에 돌아온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밤새 천장만 바라봤어요. 서아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죠. 당당하게 걷던 모습, 자신을 스쳐 지나가던 모습. 도대체 내가 뭘 한 거지? 민주는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로 갔어요. 비서를 불렀습니다. 자료 좀 찾아줘. 무슨 자료요? 서아프라자. 시외각 프리미엄 아울렛.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시간 후 돌아왔습니다.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찾았습니다. 민주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사진이 있었어요. 작년 말 오픈했습니다.
비서가 설명했어요. 총 투자액 2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민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200억? 네. 현재 땅 시세는 250억 정도입니다. 민준은 계속 자료를 읽었습니다. 1일 방문객 평균 2,000명, 월 매출 30억 원 이상, 입점 브랜드 60개, 모든 수치가 놀라웠어요. 대표이사 윤서아, 비서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전직 대형 컨설팅 회사 수석 컨설턴트, 경력 10년, 담당 프로젝트 성공률 90% 이상, 민주는 숨을 참았습니다. 결혼으로 퇴사 후 3년 전 재기, 소액 투자자들을 모아 프로젝트 성공. 비서가 계속 읽었어요. 현재 확장 공사 진행 중, 예상 기업 가치 500억 원. 민주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나가봐. 네. 비서가 나갔습니다. 민주는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보였죠. 자신이 이룬 것들. 하지만 지금은 의미 없게 느껴졌어요. 민주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서아프라자를 검색했어요.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성 CEO 윤서아 작지만 알찬 성공 신화. 황무지를 상업지로 서아프라자의 기적. 윤서아 대표 지역 경제 활성화 공로상 수상. 민주는 기사를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인터뷰 기사도 있었어요. 처음부터 확신이 있었습니다. 서아의 말이었어요. 이 땅의 잠재력을 봤죠. 고속도로 개통, 신도시 개발, 모든 조건이 맞았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셨나요? 소액 투자자들을 모았습니다. 한 분 한 분 설득했죠. 가장 힘들었던 점은 서아가 대답했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민주는 기사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준호, 자신의 아들. 3년 동안 제대로 보지도 않은 아들. 민주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서아에게 전화하려다 멈췄어요. 무슨 말을 하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민주는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예린이 전화했어요. 여보, 저녁 먹어요? 미안.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피곤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주는 소파에 앉았어요. 와인을 따랐죠. 하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잔을 들고 있을 뿐이었어요. 문득 준호가 생각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죠? 3년 전. 이혼할 때였어요. 아빠 어디 가요? 준호가 물었었죠. 아빠는 이제 따로 살아. 왜요?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양육비만 보냈어요. 전화도 몇 번 안 했죠. 내가 뭘 한 거지. 민주는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을 버렸어요. 술과 골프를 선택했죠. 서아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준호를 외면했어요.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민주는 와인 잔을 내려놓았어요. 스마트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서아 번호를 찾았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서아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주는 말이 막혔어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나, 민준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서아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그냥 할 말이 있어서. 말씀하세요. 미안해. 민준이 말했습니다. 뭐가요? 전부 다. 결혼 생활 내내 널 제대로 못 봤어. 서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왜 하세요? 그냥
미안해서. 알았어요. 다른 일은요? 서아는 차갑지 않았지만 따뜻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담담했죠. 준호는 잘 지내? 네, 잘 지내요. 보고 싶은데. 그건 회장님 마음이죠. 보고 싶으면 연락하시면 돼요. 그래도 될까? 아버지잖아요. 서아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만 끊을게요. 바빠서요. 응, 고생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주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어요.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서아는 이미 자신을 넘어섰어요. 더 이상 자신이 필요 없었죠.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어요.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결심했어요. 준호를 만나기로. 서아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준호 만날 수 있을까? 물어볼게요. 서아가 대답했어요. 저녁에 답이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공원으로 오세요. 토요일이 됐어요. 민주는 일찍 준비했습니다. 선물도 샀어요. 장난감이었죠.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기다렸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멀리서 두 사람이 걸어왔어요. 서아와 준호였습니다. 준호는 많이 컸어요. 이제 10살이었죠. 준호야. 민준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준호는 머뭇거렸어요. 서아가 등을 밀어줬습니다. 가봐. 아빠잖아. 준호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존댓말이었습니다. 민주는 가슴이 찢어졌어요. 준호야. 아빠야. 네. 준호는 어색해했습니다. 서아가 말했어요. 저는 카페에 있을게요. 1시간 후에 데리러 올게요. 응. 고마워. 서아가 떠났습니다. 민준과 준호만 남았어요. 앉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학교 재미있어? 민준이 물었습니다. 네. 친구 많아? 네.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민준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이거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준호가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또 존댓말이었습니다. 민주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준호야, 아빠가 미안해.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그동안 못 만나서, 연락도 안 해서. 준호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아빠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아빠가 너무 못했어. 민주는 아들을 안으려다 멈췄습니다. 준호가 어색해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엄마가 말했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빠도 바쁘시대요. 엄마가 그랬어? 네. 아빠를 미워하지 말래요. 민주는 울컥했습니다. 서아는 여전히 자신을 감싸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 앞에서 준호야, 엄마 말 잘 들어? 네. 엄마 요즘 바빠요. 알아. 엄마 대단하시지? 네. 엄마가 만든 건물 정말 커요.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가봤어? 네. 진짜 멋있어요. 준호는 자랑스러워했어요. 민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정말 대단하시지. 두 사람은 한동안 이야기했어요.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서서히 준호가 마음을 열었습니다. 1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서아가 돌아왔습니다. 준호야, 갈까? 네.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아빠, 다음에 또 만나요. 그래. 자주 보자. 민준이 말했습니다. 준호가 서아에게 갔어요. 서아가 민준을 봤습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민준이 물었습니다. 서아는 준호를 놀이터로 보냈어요. 저기서 놀고 있어. 네.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사업 잘 되고 있다며 민준이 말했습니다. 네, 덕분에요. 무슨 덕분이야? 그 땅 주셨잖아요. 서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쓸모없다고 생각했는데 저한텐 기회였어요. 민주는 잠시 침묵했어요. 너 정말 대단해. 이 모든 걸 혼자 이뤄냈잖아. 혼자는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서아는 겸손했습니다. 그래도 시작은 내가 한 거잖아. 네. 미안해, 서아야. 민준이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널 제대로 못 봤어. 내 가치를 몰랐어. 서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 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하고 싶어. 민주는 진심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였어. 겉모습만 보고 진짜 중요한 걸 놓쳤어. 서아는 잠시 생각했어요. 회장님도 이제 알았으니 됐어요. 넌 나한테 화 안 나? 처음엔 났죠. 많이. 서아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감사하다고? 네. 그 땅 덕분에 제 꿈을 이뤘으니까요. 서아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설 수 있게 됐어요. 민주는 서아를 봤어요. 정말 달라졌습니다. 강해졌고 당당해졌어요. 준호 잘 부탁해. 민준이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제 아들인데요. 나도 이제 자주 볼게. 준호가 좋아할 거예요. 서아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가볼게요. 응. 건강해. 서아가 준호를 데리러 갔어요. 민주는 두 사람을 봤습니다. 준호가 엄마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오래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차로 향했어요.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죠. 하지만 바로 출발하지 않았어요. 생각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민주는 깨달았습니다. 돈도 명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가족, 사람, 진심, 변해야 해. 민주는 중얼거렸습니다. 차를 출발시켰어요.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어요. 아름다웠죠. 민주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시원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었어요. 하지만 미래는 달라질 수 있었죠. 더 나은 아버지가 되는 것,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민주는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앞을 봤어요. 길은 계속 이어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